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본격학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에 드디어 이제 학개론을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남아있는 내용들은 내용이 많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소방의 역사예요. 그죠? 역사는 우리 국사 공부해봤죠? 국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껴 맞춰주시면 돼요. 아, 이거는 무슨 시대다. 무슨 시대다. 무슨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별로 주제가 다 있습니다. 아셨죠? 꼭 외워야 되는 주제, 그 단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올해도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역사에서. 그죠? 역사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조금 희한한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소방의 역사 발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과 통일신라가 나오지만 여기는 잘 시험 문제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돼. 자, 삼국입니다. 삼국은 최초로 뭐가 있었대요? 화재에 대한 기록이 있었대요. 아, 그렇구나. 그죠? 화재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신라시대에 미추, 이사금, 원년, 금성, 서문에 화재가 발생하여 뭐 이런 것들 읽어보세요. 하셨죠? 뭐 진평왕 18년에 영흥사에 불이 나서 왕이 이재민을 위문 및 구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네, 읽어보시고, 그리고 화재에 대한 최초 의식이 생겼대. 그치? 의식이 생겼다. 아직은 소방이 전문적인 행정 분야로 분류가 되지 않았지만, 자, 조금 이제 소방에 대한 의식이 좀 생겼던 게 이제 여기서부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 여기 가보면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조금 살짝 생기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소방 또는 이제 화재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데, 여기 가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래요. 초과를 기와로. 그죠? 그러니까 잘 타지 않는 기와지붕으로 바꾸고 나무 대신에 수슬 이용했대. 맞죠? 이런 것들도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얘가 증가했답니다. 요거 금화의식. 그러니까 금화의식이라는 건 이제 불을 금하는 이런 의식이 조금 증가했다. 그래서 예방의식이 이때도 조금 있었지만 훨씬 증대했던 시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고려시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려시대 때 대형화재 알고 계셔야 되고, 대형화재가 증가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고 전쟁, 병난이 늘어나면서, 자, 그리고 소방을 아직 소재, 요거 이름 꼭 알고 계세요. 소재, 아직은 소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리고 요거 세 번째, 네 번째, 요거 잘 나오거든요, 두 개. 그래서 금화제도, 금화원, 똑같은 얘기예요. 금화제도, 금화원제도. 요게 행정의 근원이래요. 소방행정의 근원이다. 그리고 금화관리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대. 자, 금화제도와 금화관리자는 다 고려시대에 하셨죠. 금화제도와 금화관리자가 고려시대예요. 그 나머지 금화 모모, 금화 모모 나오면 대부분 다 조선 쪽으로 갑니다. 하셨죠? 일단은 금화제도와 금화관리자가 고려라는 건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화통도감이 신설됐다. 자, 이게 뭐냐? 병난이 증가하면서 화약 제조와 사용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거를 관리하는 어떤 또는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었어요. 화약이나 폭약을. 걔 이름이 화통도감입니다. 그래서 화통도감도 고려해야 하셨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그래서 금화제도가 뭐고 금화관리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제가 넣어놨어요. 뭐 몇 대 때리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읽어보세요. 아셨죠? 결국은 금화제도와 금화관리자가 고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갑니다. 조선에도 금화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처음에 금화법, 금화법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금화법, 금화법령, 1417년 태종.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금화법령은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우리가 금화령, 금화법령을 공포를 했대요. 그냥 금화, 제가 불을 금한다 그랬죠? 거기에 대한 법입니다. 네, 읽어보시고, 금화조건.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진압 방법을 규정한 내용이래요. 금화조건. 그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1423년 뭐 세종. 근데 금화법 또는 금화법령, 금화조건, 요게 이제 뭐다? 조선이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화도감이 나와요. 금화자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고려시대에 나오는 금화 빼고는 다 여기 조선으로 들어갈 거고, 요 금화도감이라는 게 시험 문제가 진짜 잘 나와요.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소속까진 모르셔도 되고, 소속까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1426년 2월 세종 병조 소속으로 금화도감이라는 게 조직이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진짜 잘 나와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관이래요. 소방관서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방서, 최초의 소방서라고 하면은 걔 이름은 경성소방서예요. 아셨죠? 근데 요게 일제. 강점기.
아셨죠? 근데 최초의 소방 관서이자 최초의 소방 기관은 금화도감이고 이게 조선이에요. 1426년 2월. 됐습니까? 뭐 제조 7명, 4명, 5명, 부사, 판관 각 6명으로 구성을 했다. 근데 금화도감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여기 디귿번에 가보면 금화도감은 그해 6월 성문도감과 통합이 됐습니다. 그죠? 두 개가 합쳐진 거죠. 그러면서 얘로 이름이 바뀌었대. 이름이 뭐예요? 수성금화도감. 수성금화도감. 그래서 수성금화도감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1426년 6월에 세종 공조 소속, 자 병조에서 공조로, 그러니까 소속이 바뀐 거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방부 같은 애들이고, 요게 이제 우리 그냥 행안부 같은 약간 일반직이고, 요게 이제 약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군대 쪽, 그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하여튼 병조에서 공조로 바뀌었어요. 이게 4개월 뒤에 바로 바뀌죠. 그래서 두 개가 통합이 되는 거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성문도감이라는 것과 금화도감이라는 것. 그럼 성문도감은 원래 뭐 하는 곳이었냐면 보통 가장 대표적인 일이 성을 수리하는 일을 했었거든. 그래서 성을 수리하고 화재를 금하는 요 기구가 이름이 수성금화도감이에요. 요 흐름도 보셔야 돼. 금화도감이었다가 수성금화도감으로.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34년 정도 존속하다가 폐지가 됐대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보기로 나왔어요. 이거 작년에도 있었는데 1428년 오가작 통제라는 걸 연계해서 다섯 집마다 너네들이 한 조직이 돼서 불이 났을 때 불을 꺼라라고 해가지고 5집씩 어떻게 보면 주소를 묶어서 너네는 여기 불 꺼, 너네는 여기 불 꺼, 이런 식으로 금화 책무를 맡겼대요. 그래서 요거 이름이 뭐라고요? 오가작 통제. 그러니까 이 오가작 통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조선이다. 그죠? 조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 가보면 금화군이라는 게 나와. 금화군. 요거는 최초의 소방대래. 맞죠? 그리고 여기 니은번에 가보면 상설조직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비상설조직. 그래서 비상대기조다. 비상대기조. 근데 그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대요. 그죠? 그래서 금화군이라는 게 있고 그러다가 멸화군으로 넘어와요. 1467년이죠. 상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지가 많이 나오진 않거든. 금화군이나 멸화군은 그래도 조선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얘는 비상설이지만 얘는 상설이다. 그러다가 아까 없어졌던 요 수성금화사. 그러니까 이게 금화도감이 어떻게 보면 이름이 수성금화도감으로 바뀌었다가 수성금화사라는 걸로 다시 재창설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때 소방대를 멸화군을 같이 뒀대요. 멸화군을 같이 두고 중국에서 수총기라는 소방장비를 수입했던 시기가 요 조선시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 이제 구한말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구한말. 자, 그럼 여기에 갑오개혁이 있어요. 갑오개혁. 자,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1894년 경무청이 설치가 됐대요. 경무청.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무청이라는 곳이 설치가 됐다. 그때 소방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소재였어요. 아셨죠? 그 이전에는 소재였습니다. 두 번째, 광무시대 소박조직이라고 되어 있죠? 1896년 종전의 내각제를 폐지하면서 의정부를 부활하고 지방은 13개 도로 고치는데 지방경찰 조직은 축소됐지만 경무청 기구 변경은 없고 이 경무청이라는 곳이 그냥 현재 경찰청 같은 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광무년 경부관제 공포로 경찰이 국무부서로 승격하면서 경무국 경무과에서 수화, 도적, 소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경무과라는 곳에서 소방을 관장을 했대요. 그러나 경부관제 실시 1년 만에 다시 경무청으로 환원되었고 뭐 경무청은 다시 수도경찰로 국한화했다. 이런 건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때는 신설된 경복과에서 소방을 관장했다. 이후 경무청은 경시청으로 확장이 되고 소방사무를 보안과에서 부장을 했으며 그리고 각 도에서는 경찰부를 신설했다. 뭐 이런 거 보안과 이런 것도 나오는데 여기 흐름은 잘 안 나와요. 여기 흐름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읽어보시고 일본인이 많이 늘어났대요. 일본인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뭐 통감부를 설치하고 보안과에서 거류민당 구역 내에서의 문제를 다뤘다. 읽어보세요. 자, 새로운 소방제도, 요거 소방조 규칙이라는 걸 제정했대요. 소방조 규칙 제정, 이런 것도 구한말. 소방조 규칙 제정. 자, 그리고 새로운 소방제도의 도입이라고 해가지고 화재보험회사가 설립됐고
완용 펌프가 세대가 도입이 됐고 소화전이 수도가 들어오면서 개설이 됐대요. 그죠? 그래서 화재보험회사, 완용 펌프 세대, 소화전.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오는 수총기 있죠, 수총기. 수총기는 요 조선 전기 쪽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요 뒤쪽에 이제 조선 후기 또는 구한 말 시기에는 완용 펌프 세대가 도입이 되고, 화재보험회사가 설립이 되고, 소화전이 설치가 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6번째, 일제강점기 소방조직이라고 해가지고 1910년에서 1945년, 그죠? 요 시기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거기 가보면 일제강점기 소방조직 상비소방수 제도를 성립했대요.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일제 쪽부터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돼. 조선도 나오지만 일제 쪽부터 또 시험 문제가 나오는 내용이 있어서 상비소방수 제도의 성립. 됐죠? 그래서 소방조 소속의 상비소방수, 도경무부 소속의 상비소방수가 있었대. 결국 상비소방수만 잘 보시면 돼요. 상비소방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제강점기다라는 것만 아시면 된다고. 아셨죠? 자, 그리고 소방조가 신설이 됐대. 소방조. 됐죠? 그래서 뭐 일본인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해 설치 운영해오던 소방조를 1915년 뭐 6월 23일 하면서 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대요. 그죠? 소방조는 뭐 1939년 7월 경방단에 흡수가 된다. 경방단이라는 곳에 나중에 흡수가 되지만 이때 소방조, 상비소방수 이런 애들이 있었대요. 자, 그리고 소방용 기계기구가 도입이 됐는데 가솔린 펌프, 그죠? 가솔린 펌프. 그래서 아까 여기 가보면 완용 펌프가 아까 구한 말이었는데 이 가솔린 펌프는 일제 강점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1912년이라고 나와 있고, 야, 요거 잘 나오죠. 요거. 특히 요거. 맨날 이것만 나오다가 올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 이거 제가 연습은 시켜드렸는데 저는 순서 맞추기로 연습을 시켜드렸거든요. 평양, 부산, 청진, 용산, 인천, 함흥, 성동 요거를 이제 섞어놓고 다음 중 개서 시기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옳은 것은. 근데 올해는 여기 연도가 38년으로 바꿔내왔어요. 이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1년 차로 내면은 고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외우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틀린 보기여서 답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개념도 같이 좀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가보면 요거 그래서 보세요. 자,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얘야, 여러분들.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평양, 부산 39년, 그죠? 그리고 청진 들어가 있고요. 평부, 청 요거 꼭 알고 계세요. 용산, 인천, 함흥, 그죠? 그리고 성동 요거 앞글자 따서라도 순서도 알고 계시고 연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협회라는 곳이 설립이 됐대요. 그리고 경방단이라는 게 39년에 생기는데 이 경방단이라는 게 설치가 되고 조선방공협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경찰기군의 소방조직의 이 흐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보안관의 소방계다가 보안과로 갔다가 그죠? 방호과로 갔다. 근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은 여기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중앙소방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소방행정기구라고 해가지고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되거든. 근데 일단 최근에 나왔을 때는 미군정이라는 시대 이후로 나왔어요. 아셨죠? 요 흐름이.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조선시대 흐름도 일제강점기 흐름도 한번 보시면 좋죠. 그죠? 한번 보시면 좋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 자, 그리고 7번째가 보면 이제 과도기, 미군정과 소방. 그래서 미군정 시기가 나와요. 미군정. 이게 1940, 이거 연도도 알고 계세요. 하셨죠? 1945년에서 1948년인데 여기에 꼭 알고 계실 거. 최초의 자치소방이다. 자, 우리가 이전에는 계속 얘네 소속이었거든? 누구요? 경찰. 또는 이제 국가. 관리를 받다가 우리가 최초로 우리 소방이에요 라고 약간 이제 독립됐던 시기가 이때예요. 이때 미군정. 그래서 자치소방제도가 설치가 됐다. 최초로 독립된 자치소방제도가 시행이 됐고 일시적으로, 이 계속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소방이 경찰로부터 분리가 됐던 시기다.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미군정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광복을 하고 해방을 하고 우리나라 독자 정부를 갖기가 좀 힘드니까 미국이 잠깐 봐줬잖아요. 그때 시기가 미군정 시기인데 그 미군정 시기에 중앙소방행정기구 너무 잘 나오죠 이거. 중앙소방위원회 이름 꼭 알고 계셔야 돼. 46년. 그리고 여기에서 이를 도와주기 위해 그죠? 소방청이라는 걸 설치했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행정기구에는 이것도 이름 알고 계세요. 도소방위원회를 설치했대. 도소방위원회. 그래서 중앙에는 중앙소방위원회, 도에는 도소방위원회. 사무집행기구로는 소방부, 후에 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뭐 도에는 소방청을 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시읍면에는 소방부를 설치했대요. 됐나요?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 요거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중앙소방위원회가 어떤 곳이고 도소방위원회가 어떤 곳이고 뭐 소방부라는 곳이 있었고 뭐 소방서의 증설 이런 것도 나와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독자 정부를 갖게 되죠. 자, 우리나라 독자 정부가 생기면서 이제 정부 수립이 되는데 이 정부 수립이 되면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요. 자치소방이었던 게 어디로? 국가소방으로. 그러니까 국가소방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 입장에선 별로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자치소방이었다가 다시 국가소방이라는 걸로 들어가죠. 그럼 국가소방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수립과 동시에 정부 수립이 딱 되자마자 자치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국가로 바뀐 거죠. 이렇게. 이때 중앙소방행정기구는 과도정부의 경무부, 토목부, 중앙소방위원회, 그죠? 원래 중앙소방위원회가 있었죠? 얘를 인수를 했대. 내무부가. 그래서 내무직제에 의거하여 소방 업무를 치안국내 소방과, 요거 꼭 알고 계세요. 소방과에서 분장했다. 소방과. 지방에는 도경찰국 그리고 소방서와 경찰서가 있었대. 근데 이 소방과는 꼭 알고 계세요. 하셨죠? 소방과. 자,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고. 네 번째 가보면 1958년 3월 11일 소방법이 제정이 됐다. 자, 이것도 너무 잘 나오죠. 58년. 우리 어머니가 58년 개띠신데 58년 개띠 유명하죠. 그죠? 58년 3월 11일 뭐가 제정이 됐대요? 소방법이 제정이 됐답니다. 그죠? 그리고 공포가 됐대요. 최초의 소방법입니다.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요. 자, 그리고 1967년 원래 이 안에 소방법 안에 풍수해와 설해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우리가 굳이 풍수해와 설해까지 담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업무는 삭제가 됐습니다. 1969년 경찰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찰공무원법 적용을 받았는데 일반직 공무원에서 별정직 경찰공무원의 소방직 신분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뭐 경찰공무원법 제정은 읽어보셔도 되고요. 저는 이 58년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국가소방으로 쭉 오다가요. 여기 8번 가보면 자치소방제도가 부분 도입이 돼요. 부분. 그리고 자치소방제도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투트랙으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국가와 자치가 합쳐졌다라고 해서 이원적 소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부 지역의 자치소방이 시행이 됩니다. 그 일부 지역이 여기예요. 어디요? 서울하고 부산. 그래서 서울, 부산에는 우리 독자기구인 소방본부라는 게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은 아직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중앙소방행정기구 같은 경우는 민방위본부가 설치가 되면서 여기 가보면 내무부, 치안본부, 소방과에서 민방위본부 내 소방국을 설치했다. 이 소방국 알고 계시죠? 소방국. 됐죠? 소방국. 그래서 이게 중앙소방행정기구 이름이에요. 자, 지방행정기구에는 도민방위국, 뭐 소방본부. 그래서 각 도는 민방위국을 설치하고 민방위국 내에 소방과를 두었는데 서울과 부산은 그냥 소방본부를 그냥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이 민방위국 밑에 소방과를 뒀대요. 그죠? 소방과를 뒀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은 서울본부, 그죠? 소방본부 기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 지방행정기구보다는 보통은 이 중앙소방행정기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방위국과 군민방위과 이런 걸 뒀대요. 자, 소방 체제는 이원적 체제로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1970년에서 1992년 이후에는 전국에 얘가 설치가 되죠. 그러면서 바뀌어요. 광역으로. 자, 그리고 소방공무원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1977년. 그죠? 이 학교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거든요. 학교가 수원시에 설치가 되는데 이 연도 알고 계세요. 몇 년이에요? 78년.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천안시로 가요. 이 이사 다닌 것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긴 하셔야 돼. 천안으로 갔다가 공주시로.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이름이 소방학교였거든요. 근데 이 소방학교 이름을 우리가 중앙소방학교로 이름을 바꿔요. 그게 몇 년도냐면 95년입니다. 그게 몇 년이라고? 95년. 자, 구급 업무를 명문화하고 구조 업무를 명문화했대. 그래서 소방 업무에 이제 포함이 되기 시작합니다. 구조와 구급이.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광역체제라는 걸로 가요. 자, 1992년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전국 시도에 소방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알고 계세요. 92년. 아셨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광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94년에 방제국이라는 게 생겼는데 방제국을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참고해서 보시고 구조구급과가 설치가 되고 재난관리법이 설치가 됐대. 제정이 됐대요. 그래서 구조구급과가 설치가 된 이유는 이게 이제 명문화가 됐으니까 실제 부서를 만든 거죠, 이때. 그리고 재난관리법,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사라져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거는 이 법이 아니고 새로 생겨요, 나중에 법이. 그래서 요게 이제 삼풍백화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고, 소방공무원 신분체계 이원화, 그래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이 됐다. 뭐 1995년. 그리고 요게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재난이었죠. 사회재난, 대구 지하철, 그죠? 아직도 마음이 아픈데 요게 03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지하철 방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요. 기본법.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아까 58년도에 생겼다 그랬죠. 그 58년도에 생긴 법이 딱 하나만 있었거든요. 근데 걔를 4개로 나눠요. 그래서 4분법이 제정이 됩니다. 03년도에. 그리고 재난관리법이 없어지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04년도에 생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뒤로 와서 이제 방재청이 출범이 돼요. 그죠? 요거 타이틀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다가 세월호 국민안전처 통합. 세월호로 인해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요게 이제 국민안전처로 통합이 되고, 그리고 소방청 체제로 가죠. 소방청. 현재. 그래서 방재청, 국민안전처, 소방청 요 순서도 잘 나오고 연도도 알고 계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다. 이게 중앙소방행정조직의 변청 과정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중앙위원회와 도소방위원회, 과, 국, 그죠? 내무부 소방과, 내무부의 소방국, 시도소방본부, 방재청, 국민안전처, 소방청 요 순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직으로 하나가 되었다. 요게 이제 국가직으로 바뀌었던 시기가 2020년이죠. 맞습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는 광역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고, 요때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고, 소방법 정비가 2022년 12월에 4개 법에서 6개 법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뒤쪽에 467페이지에 이렇게 앞에서 제가 타이틀 해드렸던 거 여기 뒤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공부를 좀 해주시고, 이것만 타이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도 문제는 대부분 다 풀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뒤쪽에 나왔었다라고 해서 제가 문제도 넣어놨죠. 근데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10개나 있네요. 그죠? 그럼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럼 거기 1번에 가보면 조선시대인 1426년 세종 8년에 금화도감이 설치되었다. 맞죠? 일제강점기 1925년 최초 소방서, 미군정 1946년 중앙소방위원회. 그죠? 그리고 거기 또 가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소방법. 이게 48년이 아니고 몇 년? 58년이죠. 58년. 너무 쉽죠. 그죠? 두 번째, 우리나라 소방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최초의 소방관서는 금화도감이다. 일제강점기에 최초의 소방서가 설치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소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었다. 정부 수립과 동시에 설치가 되진 않았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푸실 수 있겠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1970년대까지 소방체제는 자 뭐였어요? 아까 미군정 이후에 국가였죠. 국가. 다음 중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26년에 나라에 금화조직인 금화도감을 설치했다. 1925년 최초 소방서인 경성소방가 설치되었고 그와 함께 소방법 아니죠. 잘못됐죠. 그죠? 소방법은 몇 년이에요? 1958년이죠. 그죠?
맞습니까? 자, 정부 수립과학교 자치소방체제를 폐지하고 국가소방체제를 유예하였으나 이후 정부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자치적인 본부를 설치하고 이원적 체제를 갖게 되었다. 2004년에 방재청을 설립하고 업무 민방위 재난 재해 업무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나중에 공부가 되시고 답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 내용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5번 문제입니다. 세종 8년 금화도감 일제시대 상비소방수 아까 있었죠? 정부 수립 이후 소방법인데 이게 58년 2004년 방재청 오케이 가나라 6번 해방 이후의 소방조직 변천 과정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중앙에는 주방소방위원회를 두고 지방에는 도소방위원회를 두어 독립된 자치소방제대를 시행하였다. 이게 언제예요? 미군정이죠. 니은 소방행정이 경찰행정 사무에 포함되어 시군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소방체제로 전환이 되었다. 이 국가소방체제로 전환이 됐대. 그지? 그러니까 소방행정이 경찰행정 사무로 들어간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로 갔죠? 국가로 갔으니까 우리는 결국 국가소방체제로 다시 간 거죠. 그러다가 이원화가 됐대요. 서울, 부산, 그저 본부. 그럼 얘는 이원적 소방. 마지막에 갔을 때 전국, 시도, 광역. 결국 흐름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7번. 우리나라 소방행정체제의 변천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중앙소방위원회 설치 당시에는 자치소방체제였다. 맞죠? 정부 수립 당시에는 국가소방체제였다. 맞죠? 중앙소방학교 설립 당시에는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의 이원적 회계였다. 맞죠? 대구 지하철 화재 발생 당시에는 국가소방이 아니고 광역이죠. 확실하게 고를 수 있죠, 여러분들? 정답 몇 번? 4번. 다음, 소방조직의 설치가 시기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일단 소방위원회들이 맨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방위원회가 맨 앞쪽에 있죠. 그리고 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소방과, 소방국 순이라 그랬죠? 소방과, 소방국. 그럼 소방과나 소방국 제대로 와 있고 도소방위원회가 너무 뒤에 있네. 그럼 얘네. 그지? 정답 몇 번? 2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9번. 소방행정 조직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보십시오. 1426년 독자적인 소방관리를 위해 금화도감을 설치하고 세종 8년에 이후 성문도감과 병합하여 수성금화도감으로 개편하였다. 1894년 경무청이 설치가 되고 소방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가소방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소방행정조직이 경찰에서 분리되지 않았죠. 이 분리되는 게 시기가 훨씬 뒤죠. 92년에 광역 쪽으로 갔을 때. 자,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 해체하고 소방청을 개설하였다. 그죠? 10번. 우리나라 소방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려시대 소방을 소재라고 하였고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금화원 제도를 실시하였다. 조선시대 5집을 한 통으로 묶어 우물을 파고 물통을 준비하도록 하는 등 오가작통제를 시행하였고 세종 8년 2월에 금화도감을 설치하고 6월에 수성금화도감.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얘기죠. 지금 고려, 조선 잘 나와 있고요. 일제강점기 1925년 경성소방서가 설치가 됐는데 요게 39년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여기는 맞는 얘기고. 1946년에 뭐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 1947년에 중앙소방위원회 집행기구로 소방청이 설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10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문제들을 나중에 가서 풀어보시면 공부가 좀 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아니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이게 소방의 역사입니다. 자, 다음에 가보면 챕터 2 소방행정조직 및 민간소방행정조직 나와 있는데 일단 소방행정조직은 이렇게 국가와 지방과 민간으로 나뉘는데 국가직으로 바뀌면서 아직 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아직은 지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4개 국가소방행정조직 중에 대표적인 게 특히 요거 청. 그래서 청 밑에 직속기관으로 얘네들이 있어요. 3개.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 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그래서 청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들을 우리가 직접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은 다 간접적인 애들. 국가소방행정조직이지만 약간 간접적인 애들. 뭐 안전원,
기술원, 소방공제회, 산업공제조합.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면 지방소방행정조직이 있어요. 지방소방행정조직. 그럼 이 지방소방행정조직에는 본부, 서,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설치되는 애들이죠. 센터, 지방소방학교. 아까 중앙소방학교는 여기 있었죠. 그리고 서울에 설치가 되는 서울종합방재센터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의무소방대가 여기 들어가요. 의무. 이건 이제 군대 대신 가는 거고, 얘는 비상근이고, 의무와 의용, 요거 잘 보세요. 얘는 비상근 소방대예요. 그래서 민간 소방행정조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보통 여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에 가보면 요 민간 소방행정조직은 확실히 들어가 있어요. 시험 범위에. 그래서 의용, 자체,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됐죠? 그래서 밑에 가보면 국가소방행정조직과 일단은 우리는 지방소방행정조직을 구분부터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막 섞여 있을 때 다음 중 국가소방행정조직으로 옳은 것은, 지방소방행정조직으로 옳은 것은, 민간소방행정조직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국가소방행정조직 같은 경우는요, 여기 청이 있어요. 청. 근데 거기에 소속기관으로 이런 데가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직접적인 성격을 띠는 애들이고. 됐죠? 그리고 또 중앙소방학교가 있대요. 이런 것들 읽어보세요 하셨죠?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이런 것을 하는 거구나. 이런 업무를 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구나 라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 중앙 119 구조본부가 또 있었죠. 아까 여기에. 그죠? 얘네들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는 제가 넣어놨어요. 잘 안 나온다 그랬죠? 국립소방연구원 뭐 하는 곳인지 넣어놨고, 안전원, 기술원, 이런 거. 특히 안전원 같은 경우는 이거 법하시는 분들은 다 배우죠. 우리 자세하게. 업무.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교육, 조사, 연구한다 그랬어요. 소발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그리고 뭐 간행물 발간을 하고 뭐 대국민 홍보. 그리고 행정기관 위탁 업무, 뭐 국제협력. 그리고 산업기술원이라는 곳이 있네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그리고 대한소방공제회, 뭐 소방산업공제조합 무슨 곳인지 한 번 정도 읽어보시라고. 지방소방행정조직은 책임자는 시도지사고 뭐 광역소방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네, 쭉 나와 있습니다. 종류 정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고, 우리가 볼 건 여기에요. 어차피 시험 범위에는 민간소방행정조직이라는 것만 딱 박혀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독으로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용소방대 정도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쪽에 가보면 안전관리자들이 있어요. 뭐 자체소방대라던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그런 애들도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법에 다 나와요. 그죠? 법 배우시는 분들은 알죠. 근데 이제 법을 안 배우시는 분들은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그냥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되는데, 자, 먼저 의용소방대는 어차피 하셔야 돼. 이거는 우리가 법에서도 안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에서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문제가 많이 나오냐? 아니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 하나 이상한 문제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포인트라, 그건 뒤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것 정도만 보고 저하고 같이 넘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는 의용소방대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이 법을 봐야 돼요.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제처라는 사이트가 있다 그랬죠. 그 사이트에 가보면 거기다가 의용소방대를 탁탁탁탁 치면 거기에 의용소방대 법이라는 게 쭉 나와요. 그럼 그 법에 대한 걸 그냥 간단하게 저하고 볼 건데, 의용소방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이 의용소방대법 2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설치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묶어서 시도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도지사랑 누구는, 서장은 재난 현장에서 진압, 구조, 구급 활동과 예방 활동. 자, 진압, 소방관이 하는 일이죠. 구조, 구급의 활동과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그러니까 소방관 업무를 뭐 하는 거야? 보조하는 거야, 보조. 그러니까 보조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설치하는 거야? 시도지사나 서장이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설치 못한다. 청장도 당연한 거고, 의용소방대는 시 또는 도, 시, 면, 그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면, 그죠? 요런 데다가 특별자치, 시, 면, 요런 데다 둔대요. 그러니까 일반시에도 두는 거고, 특별시, 광역시에도 두는 거고, 도에도 두는 거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계속 도지사랑 서장 나오죠. 그죠? 도지사랑 서장 나오죠. 이런 것들 읽어보세요. 의용소방대 설치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령. 행안부령이라는 건 규칙에서 정하는 거다. 규칙. 그래서 밑에 가보면 규칙 제가 넣어놨죠. 그래서 남성 의용소방대와 여성 의용소방대로 뭐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네,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세요. 여기는. 자, 두 번째. 법 2조의 2에 가보면 요게 나와요. 의용소방대의 날. 자, 요 정도? 혹시 모르니까 3월 19일. 자, 3번. 의소대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나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자한테 우리가 의용소방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줘요. 희망자들한테. 그럼 누구냐면 뭐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래.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희생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뭐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셨죠?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용소방대 해임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도지사랑 서장 나오죠. 자, 이러면 뭐 할 수 있대요? 해임할 수 있대. 자를 수 있대. 네. 이런 게 여러분들 뭐 시험지가 나올 수는 있는데 거의 안 나오죠. 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이사 간 거죠. 그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괜찮다. 뭐 직무수행, 심신장애 때문에 못하는 이유, 인정되는 경우, 뭐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뭐 등등등등.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임사유. 전담 의용소방대원은 뭐 연 12시간, 뭐 기본교육 12, 뭐 이런 것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정년. 이런 것들은 보시면 좋죠. 5조에 정년은 65세. 자, 조직에는 이런 사람들을 둔대요.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서장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의용소방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둔답니다.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이래요. 대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시도의 정원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임무가 좀 잘 나왔어요. 예전 문제 같은 데 가보면. 근데 임무는 보시면 알겠지만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다 보조예요. 무조건 뒤에 보조가 붙어야 돼. 이것만 잘 포인트로 보세요. 소방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얘네들은 보조만 하는 애들이에요. 절대 주 업무를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비상근이래요. 비상근. 맨날 소방서에 죽치고 앉아있는 애들이 아니고 이제 뭐가 되면 불이 나거나 재난이 발생하면 그때 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소집명령에 따라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본부장이나 서장에, 여기 본부장이 처음 나오네요. 지휘 감독을 받는 건 본서한테 받는 거예요. 소방 업무를 보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행위금지, 네, 교육 및 훈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및 훈련은 뭐 기본교육 36시간, 그죠? 그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은 뭐 36시간을 받고 이거 이수한 다음에는 연 12시간. 경비 부담,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뭐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집수당, 임무를 수행할 때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요게 나왔어요. 요게.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게 이거 못 맞춰요. 여러분들. 이게 왜냐하면 책에 거의 없어요. 이 내용이. 이 내용 자체가 없다고 여러분들. 아셨죠? 책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이거를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이런 내용을. 그래서 제가 이걸 논문을 뒤져서 찾았는데 이게 뭐냐면 민간 소방 조직에서 약간 그 의용소방대 옛날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올해. 그래서 요거는 순서 정도 알고 계세요. 하셨죠? 처음에 소방조라는 곳부터 시작해서 요게 여러분들 죄송해요. 요게 1889년이에요. 요거 제가 정오표 정리하고 있거든요. 정리 다 되면 올려드릴게요. 1889 너무 이르죠. 1989년이면 그죠? 제 동생이 1989년생인데 1889년이에요. 그리고 경방단이라는 걸로 가요. 그리고 소방대, 방공단, 청원소방원, 그죠? 그리고 의용소방대 요 순서. 요 순서가 올해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웃긴 거야,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 제가 진짜 간신히 찾았거든요. 거의 없어요, 자료가. 근데 이걸 또 어디서 찾아서 냈더라고요. 자격증 문제에서 이걸 또 끌어놨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읽어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기출이니까 요 순서 정도는 한번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민간소방대 종류에, 민간소방조직 종류에 요런 애들이 또 있었는데, 자, 이게 위험물법에 나오죠. 근데 이제 법을 배우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야, 당연히.
근데 여기 봐봐요. 이제 법을 안 배우시는 분들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다 설치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게 제조소 등이라는 게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거나 또는 제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다 묶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름을 제조소 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제조소 등에 여기에 설치한다고, 여기 다량. 아셨죠?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소 등이라는 곳에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나 제조하는 곳에 제조소 등이라는 곳에 위험물의 양이 많으면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을 저장을 할 때 또는 취급할 때 관계인이라는 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죠. 에게 자체 소방대를 꼭 설치를 해라 라고 얘기한대. 그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들. 법에서는. 아셨죠? 그래서 자체 소방대는 이런 데 설치해요, 이런 데. 요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류에 아까 제조소나 제가 취급소가 있다 그랬죠?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 요 정도 보세요. 그리고 사류에 5개 탱크 저장소. 근데 이게 양이 여기는 3,000배 이상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정한 수량을 지정수량이라고 얘기하거든. 그 지정수량. 법에서 정한 수량이 3,000배. 그죠? 3,000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50만 배. 5개 탱크 저장소는 50만 배. 됐습니까?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 3,000배가 있고 뭐가 있다? 50만 배가 있다. 그러니까 양이 이 정도 돼야 여기는 3,000배 이상이 되고 법에서 정한 수량이 지정수량이에요. 법에서 정한 수량이 지정수량입니다. 이거는 법 보시는 분들만 살짝 보세요. 법 보시는 분들만 살짝 보시고 요거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이라는 사람들을 두는데 이렇게 둔대요. 그리고 민간소방 조직 중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요. 요거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경비 아저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인이라는 사람이 안전관리자나 보조자를 써요. 우리 소방안전관리를 위해서 건물에. 근데 이거를 선임할 때 선임이라는 건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요 정도 보세요. 이거 법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돼. 저쪽 학만하시는 분들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들 보시라고. 14일 이내에 나 이 사람을 쓸 거야 라는 걸 꼭 본서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요. 해임은 신고가 따로 없어요. 그냥 사실만 알리면 돼. 하셨죠? 그리고 만일 사람이 그만두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내가 다시 뽑을 때 신규 선임할 때 무조건 30일 이내에 뽑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요 1, 2, 5, 7 요걸 하기 위해선 꼭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는요 이런 일들도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 근데 요런 일 있죠. 피난계획을 세우고 요 소방계획서를 작성한다. 소방계획서. 그리고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 훈련교육, 그죠? 그리고 요런 기록유지, 업무 기록유지 요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꼭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줘야 돼. 아셨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법규 하시는 분들은 법에서 배우시면 되고 학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전관리자가 고유 업무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꼭 해야 되는 업무 이 4가지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안전관리자가 특급부터 3급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을 세워놔야 되고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을 선임을 해야 되고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진짜 법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넣어놨어요. 법 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학 하시는 분들도 한 번 정도 그냥 여기가 3급이구나 여기가 2급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가보면 50층이나 200m 이상인 아파트 엄청 높은 거죠. 이러면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거기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을 우리가 선임을 해야 된다. 그 기준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이 선임을 하는 거죠. 신고는 14일 본서 똑같죠. 아까 소방안전관리자랑 재선임 30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을 다 안전관리할 수 있고
되고 교육만 받거나 공무원 3년 이상이면 사류. 그죠? 이런 것들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여기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는. 그래서 거기 가보면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구조구급 활동에 보조를 하기 위해 설치하는 민간소방행정조직은 그랬죠? 뭐예요? 의용소방대. 민간소방조직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쭉 보시면 뭐 주유취급소, 그죠? 주유취급소라는 게 주유소거든요. 주유소에 안전관리자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안에 사료위험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관리들 상물에는 안전관리자 선임해야죠. 뭐 특급 소방 안전관리들 상물이나 1급, 2급, 3급.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해야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이 반드시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소는 몇 배 이상일 때만, 3000배 이상일 때만. 그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학만 하시는 분들은, 법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법할 때 우리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외우고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하시는 분들은 나는 걱정을 안 하는데 이제 학하시는 분들, 학만 하시는 분들이 조금 걱정이 돼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변청 과정. 그래서 경방단, 소방조 해가지고 소방조부터 해서 경방단, 소방대, 방공단, 그죠? 청원, 소방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왔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답으로 하려고 했을 때 이거 1번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셨어야 됐었어. 아셨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챕터 3 얘가 뭐예요? 조직. 그래서 조직관리 기초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맞습니까? 그럼 소방 조직관리 기초이론이라는 것도 문제가 올해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직론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공무원법만 하면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멘트 제가 또 해드릴 테니까. 자,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